그 베트남 말로 조금 몇 소절이라도 할 수 있겠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긴 육성이에요. 맞아, 그 맞아. 성조가 베트남 중국 사성이에요. 사랑했던 너를 잊지 못해. 약간 이렇게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말로 하면 뭐 알로이 안노이 약간 뭐 이런 발음을 해야 별은 내 가슴에로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가슴 속까지 침투하며 할 얘기를 뚫은 테리우스인데 요즘 애들에겐 그냥 원조 체중머리 아저씨. 벌써 28년 차 1세대 한류 스타 안재욱. 안재욱 씨보다 더 오래된 테리우스 시조세로 과거에는 긴 머리 휘날리며 여심을 잡고 2022년엔 56세 등남으로 중년 남성들의 한을 씌웠던 활력 뿜뿜 테리우스 스타 신성우. 대단하셔. 아, 얼마 전에 해놨어요, 형님? 야. 안재욱 씨가 51세에 등남하셨고 그리고 우리 구라 형이 52세에 등려를 하셨고 그래? 신성우 씨가 56세에 등남. 아, 위너. 진정한 위너다. 아, 형님이 대단하시다. 아. 오늘 최고령 아빠 신성우 씨입니다. 아, 최고다. 이겼다. 아이고, 뭐 그런 걸로 이기고 싶진 않아요. 아니 연예계 뭐 늦둥이 아빠 클럽 이런 거 없나요? 늦둥이 아빠 클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우리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형이 못 나오고 형이 어쩌다 시간 있어 재우가 뭐 한잔 할까 그러면 제가 못 나가고. 그래, 가족들끼리 보는 건 또 그렇고. 같이요? 나도 그런 분은 아닌데. 아쉬운 거지. 굳이? 그 별은 내 가슴에 속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이게? 아, 그 드라마 할 때는 1, 2부 때는 또 단발처럼 긴 머리였고 이제 뭐 그 극 중에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연예계 활동하면서 앞머리 이렇게 내린 걸 했는데 우리 진실 누나가 진실 누나가 그 소개를 해줬죠. 아, 미용실을?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에 그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 머리를 이렇게 붙여서 무슨 머리. 붙여서 하는 거. 요즘이야 이제 피스로 어떻게 조각조각 막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가닥가닥에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걸려요. 97년 시청자들의 가슴에 침투했던 명장면. 그래. 이거 한번 살짝 한번 봅시다. 단아까 잘 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가수인지. 강민 아니야, 강민. 오늘 찾았어요? 뜨겠던데요? 그래요? 그럼 정말 뜰지 다시 한 번만 들어줄래요? 진짜 다나카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래. 난 다음 역에서 내려야 돼요, 연희 씨. 다음에 또 봅시다. CF 같아. 진짜. 와, 지하철에서 선글라스를 낀다고요? 아니, 이제 근데. 폭발적이었어요. 예. 아, 이 노래 좋아. 맞아, 이 노래 좋았어. 포레버죠, 포레버. 네. 아, 유명했죠, 저 씨. 다시 봐야겠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왜 볼 때마다 좀 쑥스럽죠? 25년 전 얘기를. 아니, 근데 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있는 겁니다. 계셨기 때문에 다나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드라마 덕에 이제 가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원래 목표는 드라마를 하고 드라마가 끝나면 어디 소극장 같은 데 전 밴드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극중 역할이 이제 가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준비하고 있던 노래 중에 한 곡을 이제 그 극중 맨 마지막 엔딩 장면에 넣었구나. 넣었죠. 그거에 준비한 노래. 그게 이제 포에버. 네. 그러면서 그 노래가 화제가 되면서 그 다음 앨범도 꼭 락 발라드를 해야 되고 좀 그런 점이 있긴 있었죠. 당시 1위를 싹쓸이 하셨었는데. 정아 씨, 안재욱 씨. 네, 안재욱 씨. 이거 좀 눈치가 보이셨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평생을 가수하면서도 인기를 얻어도 1위 곡을
그래. 못 얻고 끝나는 경우도 미안한 사람이 많은데 있을 수 있어.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드라마로 화제를 얻어서 1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전 또 A형에 굉장히 이래서 무대 쓸 때마다 이렇게 눈치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친구로 1등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마음의 짐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나 1등할 수 있구나. 상관없이. 우리 저 신성호 씨가 저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 그 저 첫 미니 시리즈 작품에서 아주 파격적인 그 불륜 연기. 맞아. 그 작품 이름이 뭐죠? 그거 기억나네. 위기의 남자. 위기의 남자 맞아 너무 맞아. 그 상대역이 누구였죠? 황신혜 선배님이죠. 맞아. 나만 그냥 이대로 있어줘요.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와 그 어떤 우연히 널 OST도 너무 좋았는데. 아, 그죠? 제 기억에 미련한 사람이. 아, 맞아. 아유. 그 드라마 자체를 처음에 작가분한테 거절하러 갔다가 거절하러 갔다 출동을 당한 거죠. 아, 설득이 잘 되는 아니, 그럼 그 양반이네. 저기 어떤 가면 해라.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아, 까불면 그냥 해라. 설득도 당했죠. 성호 형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약간 구시렁구시렁처럼 투덜투덜 그러니까 뭐 한데 어느 순간 뭐 나가서 노래하면서 되게 열심히. 열심히 예능에서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죠? 네, 당시 그 캐릭터가 아주 과묵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치열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 교정을 한 4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4년째? 그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혓바닥이 이거 걸리는 거예요 맨날. 맞아. 답답하고 입도 못 벌리겠고 뭐 이렇게 맞아. 하면 고무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작가분이 그렇게 뭐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일부러 대사를 좀 많이 오히려 없게. 감옥하게. 잘 됐네, 아주. 그냥 해라 그런 데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랬구나. 소리 하지 말고. 리즈 시절에는 뭐 어딜 가든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뛰어다녔다고요? 그렇죠. 예. 하루에 많이 할 때는 한 40개 정도를 스케줄을 한 적이 있었고. 하루에 아, 진짜 머리카락 하루에 40개요? 예,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은 다 타봤어요. 수원에서 공연을 하면 헬기를 타고 잠실에 내려서 잠실에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여자 선착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방을 가서 공연을 끝내놓고 저녁에 기차로 와요. 기차로 오면서 자는 거예요. 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러려고 음악을 한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생활하기 싫어요 하면서 굉장히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설득당했죠. 그렇죠. 그치. 설득을 잘 당하시는 계약에 묶여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고 이상한 걸로 저를 설득을 하길래 너희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용기도 없고 아, 그렇게 나는 또 안 거기에 할 또 수가 없죠. 살짝 내 노래를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네, 신성호 씨. 90년대 광고계에서는 액션 스타로 또 유명했었다고요. 그 어떤 광고인지 그 여러분들 금방 보시면 알 거예요. 맞아, 기억나요.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청바지. 네, 스턴트맨이 해야 될 걸 제가 했어요. 그 처음에 이제 헬기에서 바다로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대역 없이 그냥요? 예. 바다에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저기 옆에서 어제부터 계속 따라다니긴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옆에 있어가지고 근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신성호 씨 대역하러 온 UDT 출신 누굽니다. 그 사람 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 대역이 있었어요? 예, 제 대역으로 왔는데 진짜 용감하세요. 그 저희들도 25m 위에서 바닷물로 뛰어드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못하지. 신성호 씨랑 가능했던 그 광고 한번 봅시다. 와, 저 위에서 야, 기타는 꼭 있네. 직접 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그냥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다 방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지나가던 제 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 회사 회장님이 앞으로 컨셉은 계속 스턴트를 배우가 직접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세 편을 계속해서 찍게 스턴트 없이? 됐는데 예, 그 다음 편은 또 겨울 편이에요. 뉴질랜드에 이제 마운틴 옷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비행기가 위로 날라요.
근데 거기에 날개 위에서 기타를 쳐야 돼요. 날아다니는 비행기 위에서.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말이 안 이게 되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일이 나고 그러면 저 어떻게 무슨 대책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 여행자 보험으로 1억이 됩니다. 아 그러면 내 목숨값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좀 생각을 하겠다. 왜냐하면 한번 뜨면은 찍어야 되니까.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죽상인 거예요. 안 안 찍는다고 찍고 할까 봐. 가면은 안 찍을까 봐. 자기네들 안 찍고 가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모든 게 일이 또 거기에 흔들리셨구나 또. 또 설득 당한 거죠. 아, 이렇게 설득을 잘하셨다. 저희 스키 점프를 저기 가서 배웠죠. 네. 저걸 붙잡아요. 꺼지지 않는 저 아주 정말 아유 애말씨였네. 우리가 톰 크루즈 됐네. 한류 스타터죠, 안지옥 씨.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 난리가 났었죠, 중국 정말. 글쎄 그냥 뭐 다 알아보시는 정도. 그러니까 놀랬죠. 나라마다 공연이 뭐 저 필살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비스 팬 서비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된 노래가 친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중국 콘서트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에게 어울릴 만한 노래를 추천해 주면 제가 중국어로 연습해서 이제 한번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이 친구였는데 너무 좋더라고 멜로디가. 그래서 아예 그냥 리메이크를 해봤어요. 그랬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때 해외 가수가 처음으로 와서 그 단독 콘서트. 근데 그때도 Forever를 그 베트남 말로 조금 몇 소절이라도 할 수 있겠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육성이에요. 맞아, 그 맞아. 성조가 베트남 중국은 사성이에요. 사성이에요. 사랑했던 너를 잊지 못해. 약간 이렇게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말로 하면 뭐 알로이 안노이 약간 뭐 이런 발음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알로이 안뭐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신성우 씨가 장발, 수염 이거 말고도 이 패션의 선구자였다. 레깅스요? 아 그래 옛날에 맞아 옛날에 그 레깅스 맞아, 맞아. 요즘에는 레깅스라고 불렀는데 레깅스 옛날에 입었어. 쫄바지라고 불렀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에 또 아 이게 그래 맞아. 거의 최초예요? 국내 최초? 뭐 그런 셈이죠. 와, 근데 멋있다. 멋있었어. 여행을 떠나요 검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곳을 찾았어. 아니 근데 그게 노래 저게 좋으니까. 이제 좀 지나가지고 저기 바지 같은 데다 이제 데코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약간 좀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 네. 이제. 처음에는 그 진짜 레깅스만 입고 나오셨어요? 아니 그 전에 저희들은 레깅스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메탈 밴드하고 그러다 엑스로즈 그 전에도 그 레오타드 같은 거를 파니까 그거를 입고 아하. 말장화를 신으면 저희 무대 올라가는 복장이었어요. 그게 정복이에요. 교복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뭐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없어요. 보니까 여동생이 어제 뭘 사온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레깅스예요. 아 뭐 이게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그걸 입고 아 동생 거를. 네, 동생 걸 입고 촬영을 하러 왔어요. 첫방을 네. 하러. 첫방을 하러 왔는데 나 사오놓고 갈게요. 그래.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죠. 그냥 그 옷 갈아입다 말고. 그래서 이런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사전 녹화를 안 되는 거예요. 네.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티셔츠만 입고 그러고 올라가요. 원래 그 패션이 돼버린 거구나. 네,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탔는데 그 다음 방송을 보신 분들 여자분들이 뒤에서 야, 어제 쫄바지 봤니? 쫄바지?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오, 그 사람들이 많이 보긴 봤네. 그러더니 그 다음 방송 스케줄 갔더니 스타일리스트가 또 쫄바지를 꺼낸 거예요. 야, 이걸 왜 입으라는 거야? 그때 앞으로 이걸 쭉 입으셔야 된다. 계속 어쩌다 보니까 뛰어내리기 계속 뛰어내려야 되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이든 아빠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갓벽 몸매로 또 유명한 신성호 씨입니다. 어느 정도로 갓벽이냐? 와, 저 갓벽. 정말 갓벽입니다. 근데 복근 내가 봤던 복근 이거 저건 장난이 아니다. 20년 됐나 아니면
2006년도쯤. 그거 얼마 안 됐는데. 와, 저 정도면 그 운동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느 정도로 하신 거예요? 뭐 그냥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웨이트하고 그리고 유산소 40분 하고 하루에 1시간에서 저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식단 근육이 있는 거야. 그럼 네, 식단은 네. 지킬 때도 확실히 지키고. 칼같이 지켜가면서 근데 그 이후로 쭉 그렇게 계속 이 몸을 유지해 유지가 비슷하게는 유지가 돼요. 아, 비슷하게.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시니까. 신성우 씨가 그 시절에 만화를 찍고 들어간 만찢남이기도 했다. 원조지, 원조. 그 만화가로 유명하신 작가분 계세요. 이은혜 작가라고. 예, 그분이 새로 자기 작품 들어가는데 거기에 락음악을 하는 가수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다. 영감을 받으고. 예. 그분하고 뭐 저희 얘기도 들려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블루라는 만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제 캐릭터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요? 만화 속으로. 네, 만화 속으로. 그래서 우와. 그러네. 있어. 이거 진짜 신성우 씨네요. 그래. 그래서 참 저보다 더 예쁘게 잘 만들어서 아니.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그 당시가 이랬죠. 예. 베른나르는 없으시네요. 배꼽도 위치가 살짝 삐뚤어졌어. 근데 어쨌든 그저 만화 나오기 전에 아셨죠? 네네네 나온 대로 나왔죠. 만족하세요? 야, 나쁘지 않은데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펜시노트 같은 게 한 400만 권 정도가 나갔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영광이죠. 만화 속의 주인공으로 재탄생 시켜주셨어. 그대로인데 뭐. 당시에 좀 잊을 수 없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꽤 많았죠. 제일 정말 황당했던 거는 집 앞에서 제 스케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바바리 걸처럼요. 안에 보니까 다 벗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여성성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 택시 불러가지고 보죠. 우와, 대박이다. 워낙.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박경림 씨. 우리 신성우 씨도 좋아했구나. 예, 박경림 씨가 그때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네. 그때 그 담당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맞아, 섭외 담당이었죠. 네, 섭외 담당. 그래서 집에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어머니하고 막 굉장히 친숙한 뭐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야. 좋아요. 거의 뭐 무슨 뭐 친척 만나듯이 이렇게 예.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니?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저희 학교 축제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그 느낌이 대답을 안 받고는 얘는 집에 안 간다. 느낌이. 네.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스케줄 다 체크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줄게. 또 설득당했어. 예. 너무 그래가지고 싫어. 그 다음에 매니저한테 갔죠. 그때 날짜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때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장동건 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장동건 씨가 그때 그냥 갔어요? 장동건 씨가 네, 그때 마지막 승부 때문에 그쪽 이렇게 됐을 텐데 하이틴 스타로 이렇게 올릴 때니까 이것도 노래도 가면은 있으니까. 굉장히 그쪽은 더 좋아했겠네. 노래 많이 가는 건 더 아니에요. 좋아했겠어, 그쪽은. 그렇죠. 참 신성우 씨 귀인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잘 해결이 됐구나 그러다가 제가 라디오 DJ를 할 때인데 그 친구가 별밤에 고정 게스트로 고등학교 때 출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돌발 소녀로. 예, 맞아요. 워낙에 다재다능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뭔 일을 내도 낼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게스트 대표로 안재욱 씨에게 요청을 드릴 건데 그 별은 내 가슴에 속 스타 오빠 톤으로 강민. 마지막 그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옛날 그 쪽지 메모가 있었어요.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귀여워.